추미애 당대표의 속죄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84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4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올림픽 개막식도 화려했고 또 그 여러 종목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관람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그 경기 관람에 빠져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의 평화와 감동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구려 벽화로 시작되어서 최첨단 드론 쇼까지 역사와 전통, 미래와 첨단 ICT 기술이 총망라된 개막식에 외신과 세계인들의 뜨거운 격찬과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막식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평화의 촛불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었듯이 평창올림픽에서는 행동하는 평화로 한반도 평화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평창을 평화의 물결로 뒤덮고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절절한 염원을 전 세계인에게 전달한 것은 올림픽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평화올림픽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 간 평화적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초청해 왔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의 물꼬도 터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의 방북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준비하고 초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등 동맹국을 설득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답 대신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라는 말씀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잘 준비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의 이견과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화는 대화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대결의 긴장 속에 한반도와 5천만 국민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조속한 여건 성숙과 남북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09년 다스의 옵셔널 벤처스 투자금 140억 회수를 위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업무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스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삼성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대납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대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 검은 거래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초래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우병우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과 특검이 마지막까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이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분명하게 민심을 읽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사법 정의를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이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늘 들어봤듯이 방탄국회는 들어봤어도 보이콧 국회는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오른 만큼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수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선 검사들의 용기 있는 고백마저 표적 수사를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회 정의를 위한 양심과 용기를 가져봤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전 세계와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평창 올림픽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모인 선수들의 상기된 표정과 화려한 개막식 행사도 볼거리였습니다만 무엇보다 개막식에서 맨 앞에 선 태극기의 입장과 애국가 재창 시 대한민국의 일원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남북 선수 공동 입장과 남북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경기와 공동 응원 등은 평화올림픽을 실감케 하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온 강원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평화올림픽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2주간의 열전에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여당도 국민과 함께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에서부터 불고 있는 화해와 화합의 훈풍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끈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2박 3일간의 스킨십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특사격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요청함으로써 이제 남북 간 화해 국면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북측의 문 대통령 방북 제안은 허심탄회한 남북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보다 전향적인 자세 또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면서 한미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튼튼하게 다져온 국제사회와의 돈독한 신뢰 자산, 한미동맹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적극적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평창과 서울을 오가며 일어난 역사적 순간이 남북 화합과 한반도 화합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야당의 색깔론과 이념 공세가 긴장 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서서히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밀어붙이식 공세보다는 평화를 위한 기다림의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의 자중을 당부하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듯이 평창 이후의 한반도 평화의 길도 함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새벽 5시경 포항에서 또다시 4.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만 지난 11월 5.4 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발생한 큰 지진으로 포항 시민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지난 11월 지진의 여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본진 이후 지금까지 90여 차례 넘는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긴급 재난문자 시스템 문제 등과 같은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진 발생 이후부터 계속되는 여진으로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많은 이재민 분들이 계십니다.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한파와 또다시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세심히 살펴서 추가적인 여진 피해 대책은 물론 복구 방안, 안전 대책 등 마지막 한 분까지 안심하고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과 같은 지진 방제 종합 대책 마련으로부터 국민 행동 요령 등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틀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어 국민 볼 면목이 없습니다.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면 지금 각 상임위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 부족한 시간인데 자유한국당은 민생 법안 심사 자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상임위만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화재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기안전법,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강화 보호 및 지원법 등과 미투운동으로 전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성폭력 근절 방안 중 성폭력, 성교육, 예방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 논의해야 될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하루속히 처리되어야지만 민생이 나아지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누가 봐도 개척사유에 해당되는 법사위원장의 직무대행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생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민생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 7개월 동안 평화가 함께한 최고위원회를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께 진심으로 법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님 또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현재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80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 파행,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로 그려지는 언론의 그러한 그림을 보면서 참으로 민망하다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안미연 검사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시작된 강원랜드 비리 수사가 양분남 검사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양분남 단장은 사직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넘지 못할 벽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고자 하나, 아무리 살고자 하나 법사위원장 직은
참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그러한 직입니다. 혹시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 양분함 검사장이 사직생의 각오를 임했으나 현실적인 벽 때문에 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찌 국민을 바라보겠습니까? 권상동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을 사임함으로써 그리고 상임위를 변경함으로써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직무대리를 지명하거나 아니면 소속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780개 법안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몇 개의 당장 급한 법안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용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광주 전남북 호남권 최고위원 이계호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합니다. 이는 지난 2월 1일 이미 사퇴키로 계획했던 일입니다. 추가적인 향후 거치 문제는 지방선거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하는 길이 무엇인지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의 목소리를 굴절없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남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지난주 최대 70cm가량 쏟아진 눈폭탄으로 인해서 농작물 시설이 무너져 내리고 냉해로 월동 채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폐작되는 등 제주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제주 월동무는 전국 생산량의 10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국민 채소이자 연간 조수익 약 한 1,800억 규모의 이 제주 감귤 다음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제주도민의 핵심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파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농가 피해는 물론 국민 식탁에 오르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진을 제가 2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지금 제 생에 나서 이렇게 눈 많이 온 것도 처음 봤는데 여기에 지금 하우스가 다 무너내려졌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하우스 안에 지금 감귤이 수확을 못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이 동해로 피해를 보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수확된 무가 이렇게 절반이 이렇게 쪼개질 정도로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 차원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현지 피해 조사가 긴급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우스 시설 등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FDA 자금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장기 방편뿐만이 아니라 당장의 복구와 보상을 위한 인력 지원, 긴급 자금 지원 등이 현실적인 정책 대책이 시급히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동무의 경우 최소 경영비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업재해보험상 대파비 수준의 경영 지원만으로는 경영비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평당 약 한 2,800원 정도의 경영비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어야 농민들이 농사일로 땀 흘린 시간만이라도 보상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가부채와 농자재배 상대금이라든지 상환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도
요구됩니다. 이번 피해 농가 대부분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동무 자체가 그 보험 대상 작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작물도 확대를 하고 또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한 재보험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원 노인과 관련해서 농업 헌법을 개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골자인즉슨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그 요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민이 농사짓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주의 감귤과 월동채소는 전국 생산량의 거의 100%를 차지하는 공공재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해 복구와 피해 보상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저에게는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외 신분이지만 많은 배려를 해주신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한 동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제주에서 계승해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4.3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70주년을 맞기 위한 다양하고도 의미 있는 준비가 한차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 문제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이 70주년을 계기로 인류 보편의 아젠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소지가 있어 제주도의 선거구 의원 임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서 3월 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댓글유다 가짜뉴스 법률대책단 및 모니터단과 관련하여 디지털소통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묻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조승현입니다. 오늘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셔가지고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에 12월 초부터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네이버 댓글이 이상해졌다. 국정원 댓글 부대가 활동하던 2012년 대선, 2014년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제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송희경 의원이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혜진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되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뭐냐면은 원래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청탁을 하여서 K리그의 뉴스 배열을 재배치한 그 사건 가지고 증인을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포커스는 네이버의 뉴스 댓글의 배열의 알고리즘이 이상하다. 그걸 공개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했던 거죠. 그 당시와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포털 규제법을 여러 가지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압박에 겁을 먹고 공감순에서 순공감순으로 댓글 배열 로직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순과 순공감순의 차이는 뭐냐면은 공감순은 추천 마이너스 비추천 이렇게 한 그 순서대로 댓글을 배열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냐?
공감수는 추천 마이너스 비추천 곱하기 3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둬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다가 공감을 누를 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공감은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안 누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감이라는 액션 하는 거에다가 가중치를 3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댓글을 상위 노출시켜서 댓글 조작, 국정원 댓글 부대가 했던 일이죠. 그래서 포털 뉴스 댓글을 조작하는 걸 상위 노출시켜서 조작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가중치를 두면은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한 결과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뭐 48대 52 이런 비율로 비슷하게 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포털의 그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바꿨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추천 마이너스 비추천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해가지고 2012년 국정원 댓글 부대가 활동하던 시기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보가 이어졌던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뉴스 댓글 보면은 문재양, 일일 일재양, 뭐 종북 이런 댓글들이 상위 노출되어 있고 그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포털이라는 것은 국민의 집단 지성이 모이는 공론의 장입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이 포털 뉴스 댓글 배열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나비 효과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 형성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 형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우리 좌표 찍기라고 해서 뉴스를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 당 지지자들도 하고 다른 당 지지자들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은 국민의 뜻을 정치권에서 표시하는 그런 여론에 반영시키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댓글 또는 댓글 공감을 조작하는 거죠. 매크로라는 것은 프로그램인데요. 로그인한다, 세 번째 뉴스 클릭한다, 두 번째 댓글을 공감한다, 로그아웃한다, 다시 로그인한다, 이런 키보드를 통해서 하는 액션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자동으로 무한 반복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지금 로그인을 합니다. 저 아이디 5개를 가지고 로그인하고 뉴스를 선택하고 뉴스의 공감을 자동으로 찍고 있는데 손 하나도 안 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하고 다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잠깐 프로그램이 멈췄는데 계속해서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뉴스 댓글에 공감을 누르고 로그아웃하고 이거를 계속 자동 무한 반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크로는 누구나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매크로를 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이디가 수백 개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저희가 가족 친구를 동원해서 아이디 5개 갖고 하면은 5번밖에 공감이 안 찍히는 거죠. 근데 댓글을 아이디를 수백 개를 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저 매크로 돌리면은 저 공감을 계속 조작을 해서 그 댓글이 맨 위로 노출되고 그 다음에 불이 나는 사건마다 불이 화재가 발생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지금은 일일 일재야. 그 댓글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탓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크로 조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아이디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도용하고 이거를 다수를 매매하는 2,000원, 3,000원에 매매하고 이러한 행태를 갖다가 법률적인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대책단 조용익 변호사님과 모니터단 이현욱 변호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장 조용익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소통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1월 8일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오픈했고 오늘 현재 약 9,800건의 가짜뉴스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1월 22일 날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을 구성을 했고 1월 29일에 211건을 고소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고소한 것은 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했습니다. 1월 30일 날 모니터단을 구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1월 31일에는 그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 침입행위에 대해서 수사 의뢰 고발을 하였습니다. 또 2월 5일에 추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06건을 고소를 했고 오늘 추가로 또 33건을 고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댓글 조작과 관련한 간단한 보고입니다. 댓글 조작은 주로 아이디를 판매를 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 그리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다수의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댓글 조작하는 패턴은 그 기사를 등재를 하면 수백 개의 악플을 등록을 하고 악플에 공감을 표시하는 작업을 해서 이 기사가 그 상위에 추천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뉴스에 메인 노출이 되게 하거나 댓글이 많은 뉴스가 노출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아이디를 판매를 해서 이 판매된 아이디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검색을 해보면 아이디를 굉장히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실제로 돼 있고 아까 보여드린 치열한 방법과 같이 또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도 쉽게 이 매크로에 의한 댓글 조작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새벽 2시, 3시쯤에 불과 몇 분 사이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직접 네티즌이 시계를 놓고 시연했던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지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죠. 네. 다음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예시입니다. 이 가짜뉴스는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은 가상화폐를 마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작을 해서 북한에 200조 원을 넘겨주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라든지 저희 당의 그 개헌과 관련된 초안이 마련이 되었는데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 헌법을 만든 것처럼 이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을 작성을 해서 유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악성 댓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글들을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라든지 아이디를 판매해서 정부와 우리 이 당을 험담하는 그런 내용들을 퍼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대책단은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지금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털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 이런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 경우는 내가 안 되는 거지. 저 제주에서 네. 저 폭설로 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의 이렇게 나와주시고 해서 쉽지 않은 저 당무 수행이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늘 이렇게 오늘도 제주에 대한 각별한 지원 대책을 호소하면서 제주 사랑, 도민 사랑을 늘 호소해 주신 김은남 최고위원님께 그동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 박범계 최고위원이 안 계시면 이 최고회의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웃겼나요? 아니, 저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자꾸 저 스스로 안기겠다고. 우리 박봉길 부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가까이 오십시오. 네. 우리 이계호 최고위원님은 또 앞으로도 우리 전남을 꽉 지켜주셔야 되고요. 정말 다음으로서는 이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이시고 또 최고위에 입성을 하셔서 열심히 우리 전남 도민과 전남 지지자들 가교 역할을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기야지. 감사합니다. 네.